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해서 소연쌤이랑 수학 A시간에 이차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수학 B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학 A시간에 배웠던 이차함수의 그래프 관련해서 복습 겸 문제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네, 그쵸. 지금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투포환 선수가 투포환을 던지듯이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우리 그래프 모양이 나왔었죠. 네, 오늘은 이러한 모양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 있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활동은요, 총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차함수의 개념 및 이차함수의 그래프 관련 개념을 복습을 하면서 학습지를 풀어볼 거예요. 학습지는 총 3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푼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차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학습지 PDF 인쇄하거나 아니면은 패드 준비해놨죠? 네,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해놓고 만약에 준비 안 했으면 일시정지하고 준비해놓은 채 수업을 임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이차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함수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이 함수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함수라고 하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몇 개씩? 그쵸?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이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대응한다면 뭐가 뭐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b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된다면 네, 바로 b는 a의 함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번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이차함수. 이차함수란 무엇이냐? 자, x에 대한 이차함수 y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함수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함수? 네, 바로 2차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함수를 2차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단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a가 0이게 되면 이 2차항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0이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럼 얘는 함수 맞아요? 네, 그쵸. 자, x에다가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y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그쵸. a 더하기 여기다가도 1을 넣으면 그쵸. b 더하기 c. 자, 한 값이 나오죠?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를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x자리에. 자, 그러면은 2의 제곱이니까 그쵸. y 값은 4a 더하기 여기다가도 2를 넣으면 그쵸. 2b 더하기 c 이렇게 숫자 y 값이 하나가 나와요. 네,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숫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x의 값이 어떤 숫자를 집어넣던 간에 y의 값은 오직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2차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함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이 2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예요. 자, 여러분 2차함수는 어떤 형태로 생겼다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 알파벳 U자랑 비슷한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의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포물선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선생님 앞에 표지에서도 말했죠? 네, 그래서 이런 빨간색 형태의 둥근 곡선, U자 모양 곡선이 나오는데 이런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포물선 모양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런 포물선의 특징이 있어요. 이 포물선은 항상 어떤 한 직선의 대칭인 형태가 나오죠. 자, 지금 이 한 직선을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면 자,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직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 직선을 바로 뭐라고 한다? 네,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을 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물선과 이 축이 만나는 교점, 요 점 있죠. 네, 이 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느낌 오겠죠? 네, 이 알파벳 U자 모양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이 꼭지점은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풀 수 있겠죠.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들을 쭉 배웠는데요. y는 ax제곱 형태의 가장 단순한 그래프를 제일 먼저 배웠었어요.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점을 찍어서 혹은 소연쌤이랑 여러분은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봤었죠. 네, 그랬더니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일단 축이 어떤 축이냐? 그쵸? 지금 얘는 대칭을 이루는 이 축이 바로 무슨 축이에요? 그쵸? Y축이죠?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해요? 요 점이죠? 요 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네, 바로 원점이라 부르죠. 그래서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포물선이 바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자, a가 양수일 때, 지금 a라고 하면 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얘를 말하죠. 그렇죠? 얘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하고, 그렇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a가 음수이면 네,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될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졌죠? 네, 바로 이 a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을 만약에 y는 x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a의 절대값이 더 큰 y는 2x제곱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야 돼요? 더 y축에 가깝게 그려야 돼요? 아니면 더 멀게 그려야 돼요? 네, 바로 그래프의 폭이 더 좁아지도록 y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y는 3x제곱이다 하면 더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지금 절대값이 더 작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 x제곱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만약에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된 이 포물선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a의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지금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죠? 네,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좁게 그려주셔야 돼서 y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 갔죠? 네, 다 소연쌤이랑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네, 바로 얘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y는 ax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y는 ax제곱이랑 x축의 대칭이 되는 그래프는 무엇이죠? 네, 바로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x제곱을 그린다라고 하면 바로 이 y는 ax제곱과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아래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됐습니다. 자, 기억나죠? 네, 이게 바로 제일 단순했던 그래프 형태인 y는 ax제곱 그래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y는 ax제곱의 뒤에다가 플러스 q라는 게 붙은 그래프의 형태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 플러스 q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y는 ax제곱에서 무슨 축 방향으로? 그쵸, 지금 위 방향으로 몇 만큼? q만큼 이동한 거죠? 자, 그럼 위 방향은 결국엔 무슨 축 방향? 그렇죠. 위 방향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네, 모양과 폭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로 평행 이동을 q만큼 위로 y축 방향으로 시켰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얘 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축은 지금 보니까 그쵸? y는 ax제곱과 동일하죠? 네, 바로 y축을 축으로 그대로 하고요. 자, 단 꼭지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꼭지점은 올라왔죠. 그쵸? 이 원점에서 q만큼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네, 바로 0,q가 되겠죠? 네, 그래서 꼭지점은 0,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q가 붙으면 무슨 축 방향? 네,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형식은 y는 a 괄호 열고 x-b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형태가 나왔는데요. y는 ax 제곱을 지금 무슨 축 방향으로?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이니까
무슨 쪽 방향이에요? 그쵸,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다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럼 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원래 y는 ax제곱의 축은 y축이었죠? 네, 근데 얘가 p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축도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축은 이 빨간색 직선이 될 텐데요. 이 빨간색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그쵸, x값이 p값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x는 p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축은 x는 p를 축으로 하고 그러면 꼭지점은 어떻게 돼요? 네, 그쵸.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그쵸, p,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점 p, 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없었어요? 지금 x-p인데 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이 아니라 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이에요? 라는 게 궁금한 친구 없었어요? 네,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이차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1만큼 이동했으니까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x값이 1일 때 y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네,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만들려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y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왜? 지금 이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하면은 x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습니다. 즉 지금 a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라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네, 바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어도 여러분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게 많이 헷갈려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이번에는 y는 ax-p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q가 붙었죠.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쵸? 네,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자, 일단 앞에서 x-p의 전체 제곱이니까 무슨 쪽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쵸?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q가 붙었으니까 이번엔 또 무슨 쪽 방향으로도 그쵸, y축 방향으로도 q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p만큼도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위로 q만큼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축이 원래는 y축이었는데 이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축이니까. 자,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네, 그쵸. 얘는 x는 p가 되겠죠. x값이 p인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직선 x는 p가 축이고요. 자, 그러면은 꼭지점은 그렇죠.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그렇죠. p, q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점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a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q가 아니라 플러스 p, q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소연쌤이랑 배웠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에다가 더하기 q 이렇게 우리 이차함수의 식을 정리해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6번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일반적인 이차함수 풀어준 형태를 바로 무슨 형이다? 네,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다 라고 했던 거 수학 1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이차함수 일반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자, 먼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a를 보면은 여러분 모양을 대충 알 수 있긴 해요. 자, a가 양수이면 어디로 볼록하고? 그쵸?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가 음수이면 네,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마지막 상수항이 c죠.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x자리에다가 다 0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y값이 얼마가 나와요? 그쵸? 얘는 다 0이니까 곱해서 지워지고 y값이 c가 나오죠? 즉 0,c를 지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0,c는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요? 그쵸? 이 y축 위에 위치하게 되죠? 즉 y축 위의 점 뭐를 지난다? 네, 0,c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 네, 바로 이런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 알잖아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캐 구할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y는 a, x-b의 전체제곱 플러스 q꼴로 바꿔서 꼭지점을 알아낸 뒤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개념은 다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즉 표준형의 그래프에서 a와 p와 q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방금 전에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익혀볼게요. 자, 1번 유형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y는 2x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적으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y축이니까 우리 상수항에다가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즉 y는 2x제곱 그대로 적고 뒤에다가 뭐라고? 네, 바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y축으로 변할 때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뒤에다가. 자, 그럼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얘는 이번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선생님이 말했죠? 자,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그쵸?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이니까 지금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정리를 해주면 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구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꼭지점이 딱 봐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이 포물선의 꼭지점. 자, 여기죠. 자, 꼭지점의 좌표 얼마예요? 그렇죠. 그냥 원점이죠. 0,0입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네, 결국엔 y축이죠. 자, 여러분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네, x값이 다 뭐인 점들이에요? 네, x값이 다 0인 점들이니까 결국엔 x는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y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건 다들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꼭지점이 2점이죠. 네, 몇 콤마 몇이에요? 네, x값이 2고 y값은 0이니까 네,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축은 이 직선을 말하죠? 자, x값이 다 얼마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네, 2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x는 2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꼭지점은 2점이죠. 자, 몇 콤마 몇? 네, x값이 2일 때 y값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그쵸, 이게 축이니까요. x는 2가 되겠죠. 네,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꼭지점의 좌표에서 x값들만 보면은 이 x값들이 결국에는 이 축의 방정식에서 이 x값이랑 똑같죠. 네, 당연한 거예요.
축의 x값이 결국에는 꼭지점의 x좌표랑 일치해야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찾았으면 축의 방정식은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볼록한 방향은 뭐가 결정한다 했어요? 네, 바로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이 a를 보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자, y는 2x제곱이에요. 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2예요. 그쵸? 2는 양수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바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네, 지금 평행이동 아무것도 안 돼 있죠? x 뒤에 뭐 붙은 것도 없고요. 상수항 뒤에 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는 네, 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엔 이 꼭지점의 좌표의 x값을 보면 된다고 했죠? 자, x값이 0이니까 결국엔 축의 방정식도 그렇죠. x는 0, 즉 무슨 축? y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네, x는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게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자, 그러면은 개수가 결국엔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1, 음수예요. 자, 음수니까 볼록한 방향은 그쵸,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겠네요. 자, 그럼 꼭지점 좌표 구해봅시다. 자, 지금 x 뒤에는 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죠? 네, 그리고 상수항에 플러스 2분의 3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축 방향으로만 이동한 거예요? 네, 바로 y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만 이동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네, x는 이동하지 않고 0 그대로고요. y값만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즉 0,2분의 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네, 이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 얘를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값은 네, 그대로 x는 0, y축이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y축 방향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축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 y는 x-3의 전체 제곱. 자, 얘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아무것도 없죠. 네, 1이죠. 자, 양수니까 볼록한 방향은 그쵸, 아래로 볼록이 되겠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 보면은 지금 x 뒤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고요. 상수항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축 방향으로만? 네, x축 방향으로만 얼만큼? 그쵸,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네, x만 이동해서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그쵸, 꼭지점의 좌표가 3,0이니까 네, x는 3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지금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예요.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지금 x 뒤에는 플러스 3이 붙어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x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그쵸,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그쵸,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3을 네,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축의 방정식이 되고요. 자, 마지막 y는 ax-b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자, 지금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죠. 네,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자, a가 양수일 때는 볼록한 방향은 그쵸,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볼록한 방향은 위로 볼록이죠. 자, 그럼 꼭지점 좌표는 그쵸, 지금 마이너스 p만큼 x축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네, 플러스 p가 된다고요. 그래서 p, q가 꼭지점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네, 다시 말하지만 꼭지점의 x좌표 얘가 축의 방정식의 x값이 됩니다. 즉, x는 p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해 혹시 안 가는 게 있으면 수학 A 클래스룸 찾아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영상 찾아서 다시 복습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2학년 때 1차 함수의 그래프 배웠었죠. 자,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그쵸, 직선의 형태로 나와요. 그럼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가 있어야 해요? 네, 점이 하나면은 직선은 이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긴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네, 유일하게 됐었죠. 그래서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을 찾아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포물선 형태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 한 개로 결정 날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몇 개일까요? 네,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은 무수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 점을 지나는, 즉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은 몇 개일까요? 네,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포물선은 반드시 하나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인 이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점들은 어떤 점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그리기 쉬운 점들이어야 되겠죠. 일단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중심이 되는 점이 무엇이에요? 그쵸? 꼭지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나머지 두 점은 어떤 점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점이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차함수는 y는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이니까 x값에 대입을 해서 y값이 구해지기 쉬운 값. 뭐 예를 들면은 뭐 0, 얼마 아니면은 뭐 1, 얼마 이런 게 우리가 구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이 지금 두 개가 결정이 났죠? 무슨 점? 네, 이 꼭지점과 그리고 어떤 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두 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지점을 일단 하나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는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점을 구했잖아요. 다른 한 점을 더 구할 필요가 없이 이 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대칭이 되는 점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맞춰서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대칭이게 아주 잘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은 앞에서 구한 이 점의 대칭인 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려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선생님이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조금 가기 어려우니까 자,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이렇게 이차함수 식이 나와 있을 때 그래프의 모양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이차함수의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모양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쵸, 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겠죠. 이 개수 3이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쵸, 양수니까 모양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네,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 x 뒤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의 이동은 없겠죠. 즉, x는 0, y축이 그대로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네, x축으로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았고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죠? 즉, 0,1이 꼭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 꼭지점 x가 0,1일 때 하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적어도 3개의 점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3칸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일단 0,1 하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찍을게요. 0,1. 얘가 바로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어떤 모양이 나올 텐데 정확하게 어떤 점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점을 임의로 구할 건데 자, 이 한 점을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 대입하기 쉬운 걸 찾습니다. 일단 x에 0은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쉬운 숫자는 네, 1이겠죠?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자, y값은 그렇죠,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4를 오른쪽에다가 표현해주면 x가 1일 때 y가 4니까 여기다가 찍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점은 우리가 따로 대입하지 않고요. 자, 이 이차함수는 항상 꼭지점 기준 대칭인 것을 이용합니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이 지금 y축이죠? 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똑같은 길이만큼 대칭 이동한 점은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자, 이 점의 좌표 얼마예요? 그쵸?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점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점을 이어주는 포물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y는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네,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세 점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꼭지점, 그 다음에 쉬운 한 점, 그 다음에 축 대칭인 점 한 점. 이렇게 해서 세 점을 찍어줍니다. 자, 2번에서도 해볼게요. 자, 2번 일단 모양 찾아볼게요. x제곱 앞에 개수가 2분의 1 양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축의 방정식 찾기 전에 꼭지점 좌표부터 찾아봅시다. 자, 지금 x축으로 몇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 좌표고요. 그럼 축의 방정식은 그쵸? x 좌표 그대로 x는 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 좌표 2, 마이너스 5는 하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5 요 점에다가 네, 꼭지점 찍어줄게요.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점 찾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게 제일 편해요? 그쵸? 0을 대입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자, 그러면은 x에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5가 되죠. 계산하면 저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3이 y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찍어주면 0, 마이너스 3. 이 점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축이 x는 2가 축이니까 이 파란색 점과 축 대칭을 한 이 점이 또 새로운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점을 좌표를 찾아보면 4,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세 점을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5가 되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각각의 점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세 점은 꼭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대칭과 꼭지점이 나타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형으로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꼭지점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일단 x제곱 앞에 개수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 우리 곱셈 공식 기억나죠? 자, 얘 뭘로 인수분해돼요? 그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모양은 네, 위로 볼록이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은 네, 지금 보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죠. 뒤에 플러스 2니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그쵸, x축으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2,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 점 중에 마이너스 2, 0은 하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한 게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x값이 0일 때 y값을 구하기가 쉬워요. 자, 왜냐면 x값을 다 0을 대입을 하면 결국엔 마지막 이 상수항이 그 x의 0일 때 y값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x가 0일 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0, 마이너스를 지나는 2차 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그리고 0,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축은 네, x는 마이너스 2. 얘죠.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점을 축 대칭을 해서 요 점을 또 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바로 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얘도 일반형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x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4x가 나오려면 네, 마이너스 2랑 곱해서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그쵸?
2의 절반, 1의 제곱인 1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다시 더해줘야지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원래 마이너스 5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를 뒤에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 자, 얘는 결국엔 뭐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자, 2 빼기 5 계산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형으로 정리한 식은. 자, 그러면은 모양을 봅시다.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을 살펴보니까 그쵸? x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럼 꼭지점은 네, 지금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또 평행 이동도 했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지납니다. 자, 오른쪽에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기 쉬운 점. 네, x가 0일 때 값이라 했죠? 자, 그럼 x가 0일 때 대입을 해보면 결국엔 이 마이너스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5를 지나게 됩니다. 자, 요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축이 꼭지점이 있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 파란색 점을 축 대칭 이동을 해서 요 점에 바로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읽어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점을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조금 어렵나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학 A 시간에 잘 복습을 했다고 가정을 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댓글로 달거나 아니면은 수학 A 클래스룸을 다시 들어가서 복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과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 읽기 구글 설문지 아주 간략한 몇 문제만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문항 안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했던 학습지 뿌리과정 보이게 제출하는 항목 있죠? 네, 거기다가도 잘 제출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제출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출석 인정 과제입니다. 자, 풀어서 내 과제에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숫자만 바꿔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총 30점 만점이고요. 채점을 선생님이 하고 다시 점수 반환을 해줄 거니까 성실하게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자,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우리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온라인 과제 힘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고 만나요. 여러분 안녕.